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넌 정체가 뭐냐? 사기꾼이냐? 이거 완전 사기꾼 캐릭터네. 제가 살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다방면에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명 유튜버 라이프 해커 자청님은 그걸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라이프 해커 자청님이 말씀하시는 타이탄의 도구, 그 단어 자체는 너무 생소한 말이었지만 재택근무 사기꾼 캐릭터인 산증인 제가 그 필요성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잘난 척 같죠?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엔 전 다른 말들도 수도 없이 들었답니다. 한 우물만 팔아? 또 배우냐? 돈 아깝지도 않냐? 힘들지도 않냐? 제대로 하는 게 뭔데? 등등. 지금처럼 사기꾼 캐릭터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 동안 말입니다. 온갖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될 만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접해왔답니다. 미용, 헤어, 캐릭터 디자인, 웹 디자인, 웹 퍼블리셔, 웹 프로그램, 3D 맥스, 캐드, 캘리그라피, 액세서리 공예, 의상 공예 등등 그 외에도 무지 많고요. 그 중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부분은 IT 쪽이고요. 그 정도로 끝없는 자기 개발을 했고요. 재택근무로 사기꾼 캐릭터가 된 후 달라진 점은 많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단순 사무직. 오래전 사회초년생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너무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자기계발이랑은 거리가 멀었죠. 누구라도 저를 대신해서 언제든 젊고 싼 임금에 초보자가 와도 절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잔 업무였죠. 하루하루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유도 없이 회사를 잘릴 일은 드물겠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니까요. 즉, 회사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할 사람 1순위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매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만 했죠. 컵 씻어주기, 회의실 청소, 직원들 책상 닦기, 커피 타기 등등 잡일은 시키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도맡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헐, 재택근무? 어느 날 친구가 불러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친구가 일 좀 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달라더군요. 금방 끝난다고. 일? 집에서? 헐, 재택근무라고? 그 시절엔 재택근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때였어요. 요즘처럼 알바 소개 사이트? 이런 거 없던 시절. 컴퓨터 없는 집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택근무라니. 그 친구의 직업은 웹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캐드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집에서. 친구가 일을 다 끝내자 저는 궁금함에 물었죠. 어떻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냐고. 그것도 캐드를 할 줄 안다고? 언제부터야? 얼마나 배운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 그냥 조금 할 줄 알아. 가끔 알바 들어오면 집에서 해. 쇼킹 그 자체였죠. 전 매일 잘릴까봐 두려움에 떠는데 투잡으로 재택근무라니. 그 친구는 독학으로든 항상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현재 라이프 해커 자청님이 말씀하시는 타이탄 도구의 필요성을. 기술직은 실력만 있으면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일한다는 점과 그것이 꼭 탑급의 실력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또한 그 도구가 많아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직업군이 없어진다고 해도 차선책이 있어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그 사실을 알고도 당시에 전 부지런하지는 않았기에 타이탄의 도구를 늘리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불안한 마음은
외면한 채 말이죠. 그렇게 항상 불안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걸까요? 예,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까지 한 덕에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회복이 더뎌서 그 기간은 아주 오래 걸렸죠. 그러니 자동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살 대신 복수, 그래서 보셨듯이 보험회사 관계자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마녀사냥에까지 걸려들고 말죠. 그 일 때문에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립하기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게다가 다리까지 그 모양이었는데 요양은커녕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서 딱한 제 사정을 아시고 재택 알바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평생의 은인이시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혼자 모든 생계를 부담하기엔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돈밖에는 벌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은 너무나 예고 없이 찾아왔고, 평온한 시절에 불행을 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죠. 저는 그때 결심했죠. 저의 도구를 늘려가기로. 다리가 완벽하게 회복되기 전부터 저는 목발을 짚고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더 늘렸습니다. 투잡으로 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갔습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지만 도구가 하나둘씩 모이자 저는 골라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절대 못해. 여자도 할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제 친구 같은 사기 캐릭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평생 살면서 딱 4명 보았습니다. 워낙 대인관계가 한정적이라서요. 웹디자인을 배우고 있을 무렵 우연히 알게 된 친구는 재택 웹디자이너 겸 프로그래머였어요. 예,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웹 프로그램까지 소화하니 단가가 3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헐, 프로그램?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건 아무나 못하지 않나?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 제가 말한 캐드 하던 원조 사기 캐릭터 친구도 웹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이 친구도 여자. 두 친구는 말했어요. 네, 다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좀만 공부하면 간단한 홈페이지 알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보다 쉽다고 말이죠. 프로그램은 사실 도전하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죠. 예, 그렇게 말해도 도무지 용기가 안 났거든요.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은 그래, 후회하더라도 도전은 해보고 후회하자. 웹 프로그램을 배우러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와, 온통 영어에 복잡한 컴퓨터 언어들.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군요. 영문 타자가 느려서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겨우겨우 따라가다 보니 어느 정도 반복적인 패턴이 있더군요. 영타가 느리니 기존 소스 복사 붙여넣기로 대신하니 이제 조금은 따라갈 수 있더군요. 우와, 웹 프로그램 진짜 재밌다. 결론은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실력은 아니어도 결국 노력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 아무 도구나 꺼냈으면 되는구나. 직장에서든 프리랜서로든 차후 사업적으로든 혼자서 자유자재로 도구를 꺼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다시 직장에 다니려고 면접을 볼 때도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인재를 몰라보는구나 라고 무시해버리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고요.
회사에 취직할 때도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가게 됐고,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골라서 하게 됐답니다. 당연히 보수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재택으로도 알바가 가능하니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굳이 상황이 안 좋을 땐 정규직을 하지 않아도 마음 먹기에 따라 꽤 만족스러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타이탄 도구 부자, 즉 재능이 많다는 것은 어떤 분야로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나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는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더 이상 회사가 어떻게 될까봐, 세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로든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또 배우면 되는 거고요. 물론 그 도구들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라이프 해커 자청님께서 강조하시는 타이탄의 도구의 필요성, 자기 개발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란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증명이 된 건가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